어, 해보니까 조금 도움이 되시던가요? 네. 도움이 되시는데,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보시는 건 어떠세요? 조금 편안하세요? 아니면 MS에서 배운 거 가지고 파트너분들에게 아니면 소비자분들에게 써보시니까 열정이 넘치세요? 이상봉 사장님? 네.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MSA 교육 목적, 우리 MBO가 되는 거, MBO 양성시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파트너분들이 메나텍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 영상을 들으면서 회사를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그거를 똑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공자로 가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 글로벌 B&B 사명선언문 먼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성공하는 길을 선택한다. 그 시작은 언제나 배움이며 성장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믿는다. 우리는 나의 성과보다 파트너의 성장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을 실천한다. 신뢰는 경쟁이 아닌 배려에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개인보다 팀을 우선하는 문화를 세운다. 글로벌 B&B 그룹의 성장은 각자의 헌신이 모여 완성된 결과임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책임을 다한다. 우리는 글로벌 리더로서 메나테크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는 사명을 가진다. 155개국 그 무대가 완성되는 날까지 집중하고 성장하며 끝까지 나아간다. 화이팅. 네. 우리 글로벌 B&B 사명 선언문을 읽을 때마다 이대로 그냥 실천만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강사료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수업을 밖에 나가서 하면은 몇백만 원을 받을 건데 너무 쉽게 줘서 사람들이 소중한 걸 모르나? 예,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좋은데 A부터 Z까지 솔직히 돈을 안 받고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다른데 노하우 얻기위해서 엄청난 돈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배우려고 하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시는 그 강사님들이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사실은 강의 잡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머리가 아파요. 신영구 사장님 요즘 느끼시죠?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께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강의를 드릴 내용은 호전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제품 드시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왜 나올까요? 그게 밖에서 들어오는 걸까요? 내가 밖에서 쉐이크를 먹어가지고 내 몸에 나타나는 걸까요? 자업자득이래요. 네. 내가 예전에 먹었던 것을 배출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몸이 엉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동안의 식습관을 진짜 너무너무 이건 속된 표현으로 그지같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저희가 하루 이틀 조금만 잘못 먹으면 이렇게 방귀 냄새나 변 냄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 더 느낍니다. 좋은 것을 먹다가 보니까 나쁜 게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표시가 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호전 반응을 잘 견뎌야 제품을 꾸준하게 끝까지 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하고는 다른 그런 이제 개념이기도 합니다. 아파야 낫는다. 말이 되나요? 아파야 낫는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아픈데 어떻게 나? 그쵸? 네. 예전에 일산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품을 드시고 막 여기저기 막 아프다고 막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우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무슨 축하하냐고. 그러면서 이 호전 반응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몸이 좋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 과정을 걸치지 않으면 몸 안에 있는 것이 혈관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오는 거고 혈관이 터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충혈이 되면서 터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간도 해독이 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뾰루지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몸이 아픈 것은 몸에 생긴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몸은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자율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몸은 그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투쟁을 스스로 시작한다. 그래서 몸 안에서 내가 내보내려고 서로 이제 그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는 이유. 바이러스랑 면역계랑 막 싸우니까 열이 나는 거잖아요. 내보내려고. 그쵸? 마찬가지 우리 몸도 처음에 여러분이 제품이 드시다 보면 감기 증상처럼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이게 면역계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자연 치유력을 가지려고 스스로 투쟁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질병과 투쟁하는 동안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아픔의 실체는 신경에서 발생하는 전기이다. 아픔을 포함한 모든 감각은 신경에서 발생된 전기가 뇌에 전달됨으로써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있어요. 우리 밖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인바디를 하시잖아요. 인바디를 손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재져요? 손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전류를 타고 인바디가 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합성 섬유를 입으면은 정전기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몸에 흐르는 전기랑 충돌이 되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못 느꼈던 것이 뇌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뇌에서 인지를 하게 되니까 신호를 보내게 되니까 어디 부위가 아프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이러한 통증에 의해 생긴 전류가 병의 뭐를 제거를 해요? 원인을 제거하는데 에너지로 쓰인다는 것이다. 아프기는 한데 기운은 막 나잖아요. 그쵸? 신기하지 않아요? 당뇨 환자들이 당뇨 수치가 막 올라가면 굉장히 힘든데 당뇨 수치가 올라가도 막 열심히 그냥 돌아다니고 막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고혈압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190까지 200까지 올라가는데 난 나가서 돌아다녀. 그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이 제품을 먹으면서 열이 40도 올라가는데 40도 올라가면 애들이 축 늘어져 가지고 집에 있어야 돼요. 그쵸? 누워서 있어야 되는데 그 40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논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서 스스로 내 몸에 있는 그 병의 원인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에너지로 쓰이니까 힘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 되는 거죠. 그러한 통증의 전류는 병의 원인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발생하며 한 번 나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벽세포도 한 개의 덩어리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몇십만 개의 세포가 모여가지고 위벽세포를 이루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 위 가운데 귀퉁이가 하나가 이제 많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개선이 됐고 그 다음번에 또 옆에 있는 또 위 세포가 개선이 되고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마다 자기의 생명 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호전 반응이 나오는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인 통증의 전류는
병의 원인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발생되며 병의 원인이 완전히 없어져야 비로소 통증의 전류도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현현상, 호전반응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좋아져 가는 반응,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건강기능성 식품 먹고는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내가 몸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호전 반응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강체로 돌아가려는 신체의 조정 증상으로 약에 의해서 시스템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인 부작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약을 드셨을 때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있잖아요. 그것과 건강기능성 식품을 드셔가지고 나타나는 증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성 식품을 드시면서 여러분들 호전 반응이 나타날 때 끊어보면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을 복용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한의학 용어 사전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 약을 먹어 명현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 양약하고 한약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 한약을 먹고 나면 사람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독이 되면서 뾰루지 같은 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거의 하나의 이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를 중도 포기하도록 하는 위기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 그죠? 나한테는 안 맞는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이제 잘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현현상의 종류는 우리 이완 반응이 있어요. 처음에 제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면 노곤하다, 졸리다, 권태감, 그다음에 술 취한 듯하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그럴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완 반응이고요. 몸이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첫 번째 이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전후에서 멈추는데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질병이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전 반응을 명현상 호전 반응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인은 아픈 부위가 세포 활성 작용과 재생 작용으로 세포 기능이 촉진되어 활동하기 시작한 결과 가만히 있던 내 세포의 혈액들이 얘네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에 개울물이라고 하잖아요. 개울가, 시냇물, 그죠? 그런데 가시면은 이렇게 어째다가 쳐다보면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죠? 그런데 나뭇가지로 한번 이렇게 확 저어 놓으면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 안에서 그냥 평소에는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제품이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시냇가의 물처럼 잔잔하게 있다가 제품이 들어가니까 이게 불량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속에서 떼어내서 내보내야 되니까 흙탕물처럼 휘저어 놓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른 기관 장기와의 사이에 불균형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생겨난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민 반응인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게. 그러면 변비 조금만 1주 지나고 2주 지났는데 변비가 나요. 아니면은 설사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왜냐하면 장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땀 나는 거, 그다음에 열 나는 거, 종기, 그다음에 통증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치질 있으신 분들도 치질이 없어지려고 할 땐 굉장히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약을 안 먹어도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주간 정도 계속될 때가 있다. 원인은 만성병 환자에서 잘 볼 수 있는데 만성증에서는 통증은 없으나 급성증의 경우는 통증이 있다. 내가 진짜 오래된 질병 이런 것들은 과민 반응이 더 늦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는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기 쉬운 급성증 상태까지 회복된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 어떤 반응이 과민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몸이 이제 점점 좋아지려고 할 때 이 상태로 오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응은 만성적인 나쁜 부분이 주위의 좋은 세포의 기능 촉진으로 쫓기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범인에 쫓길 때 어떻게 돼요? 막 도망가면서, 그쵸? 힘들게 되잖아요. 근데 범인이 사라지고 나면 휴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몸에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병과 생체의 자연 회복력이 싸워서 생기는 반응인 것이다. NK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면역계 세포들이 작동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내 몸에 있는 게 이게 적군이네?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명령을 주니까 통증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이제 뇌로 전달이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설사 구토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위기능이나 위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물질을 빨리 제거하기 위한 반응, 특히 설사의 경우 평소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예민한 사람, 위장의 노폐물, 장내 세균 등의 나쁜 세균들을 신속히 배출하는 중. 그런데 보통의 설사가 나면 사람들은 탈수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죠? 기운도 없고 이런데 제품을 드시면서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탈수 현상이 안 일어나요. 기분은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장에 있는 나쁜 어떤 균들 있잖아요. 유해균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난다면 평소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을 먹었는데 명찌끝이 너무 아파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러시는 분들. 특히 이제 토하시는 분들, 구토 증상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위하수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근육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위 주머니에 쌓여 있는 게 많아. 근데 그 쌓여 있는 것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 엠브로토스가 들어가게 되면 퍼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수가 있는 분들은 구토 증상이 많이 나는 거고요. 장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설사 형태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흡수 중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는 인체에 좋지 않습니다.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이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제품을 먹었는데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약하게 드시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쉐이크도 한 포를 다 넣지 말고 반 포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묽게 해서 드시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조금 반포를 먹었는데도 더부룩해. 그러신 분들은 반에 반포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묽게 해서 받아들이면서 그분들이 위장 기능이 좋아지면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에 이제 가스가 많이 그 차 있는 사람들 특히 방귀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변비 있는 분들은 체내 수분 대사가 정상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수분 보유 현상입니다. 평소에 물을 안 드셨던 분들이 각각의 장기에 쌓여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쌓여 있는 것들이 배출이 될 때 물을 흡착을 하잖아요. 그 섬유소가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물을 흡착을 하면서 얘네들이 불어요. 그런데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장 청소하는 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약국에 가갖고 장 클렌징 3일 하는 건 그건 장 클렌징이 아니에요. 보통의 장에서 그냥 그 흡수되기 이전의 것들 있잖아요. 장에 머물러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배출시켜 나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 클렌징이 되려고 하면 한 달 이상이 걸려요. 왜냐하면 딱딱하게 평소에 물을 안 드셨던 분들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아스팔트처럼. 그러면 그 섬유소가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부는 거예요. 그럴 때 수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 변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배출을 못 내보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품을 드셨을 때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토끼똥처럼 느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평소에 식습관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바나나 병을 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본인의 장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수분 부족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조금 많이 드시게 하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피로가 아주 자주 졸리고요. 너무 피로하고요. 노곤하고 이래요. 근육통도 있고 몸에 노폐물, 독소 물질이 배출되면서 생기는 가스가 혈액에 녹아서 뇌, 근육에서 통증을 유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의 신경 전달이 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발바닥이 안 아팠던 분들은 어떨 때 제품을 드시면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왜?
발바닥까지 혈액이 안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갈라지는 거잖아요. 갈라지니까 갈라지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혈액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갈라지고 수분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통증을 못 느껴, 거기까지 안 가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제품을 드시게 되면 이제 신호 전달이 계속 되잖아요. 여기에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럴 때 느끼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산성 체질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산화되어 있으신 분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약알칼리로 되어 있잖아요. 몸 자체가. 그런데 산성 체질은 그러니까 사과를 깎아 놓거나 아니면 잘라 놓거나 이랬을 때 그냥 실온에 나와서 얼마 있으면 갈변하잖아요. 그게 공기와 접촉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드셨는데 여러분 몸이 산화가 됐다, 산성 체질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 알칼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녹을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졸립거나 혀국과 목이 마르고 그다음에 잦은 소변과 방귀가 나올 수 있으며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옛날에 그 철강회사 회장님이셨는데 어, 몸에 좋다라고 하니까 뱀을요 엄청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한 1000마리는 드셨다 하더라고. 근데 뱀은 냉혈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찬 성분이야. 몸에 들어가면 기름을 갖다. 근데 그분이 뱀을 갖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한약재로 넣어서 달여서 그 한의원에서 달여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어치를 하면 한 달 동안 드세요 그러는데 이분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15일 동안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셨는데 몸이 완전히 그냥 냉동처럼 혈액이 안 가는 거 다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혀까지 굳어요. 그래서 혀에서 굳으니까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품을 드셨는데 부산에 계시던 분이신데요. 제품을 드셨는데 한 엠브로토스를 한 스푼씩 하루에 2번 정도밖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럼 뭔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장님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밥 숟가락으로 퍼드세요. 하루에 이틀에 한 통 돈은 많으신 분이시니까 이틀에 한 통 드시던지 드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한 3주 됐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원사장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나 입에서 얼음이 나와 이래요. 그러니까 냉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서 냉기운이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회복이 되고 처음에 그분이 이제 70대 초반이었었어요. 7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탄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막 엄청 해서 머리 위로요 딱쟁이가 이만큼씩 앉았었어요. 그리고 배가 있잖아. 어, 회장님이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양복을 못 입어. 그 복부 팽만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다 빠지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막 날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만 낫게 해주면 원사장 내가 자연산 회 사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결국은 회 얻어먹었어요. 30만 원짜리. 네, 산에서. 그러고 나서 1년 딱 드셨는데 부산을 갔는데 바지를 허벅지가 지고 놀리시는 거야. 그래서 회장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좀 만져봐. 애기 피부로 변한 거야. 그 70살 되신 분이. 그래서 제품을 진짜 엄청 열심히 드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부 팽만감 있거나 목이 자주 마르고 이러신 분들은 몸이 많이 산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성 피곤함이 있거나 눈에 충혈이 자주 생기는 분, 구토 증세가 나타나거나 피부가 간지럽고 또는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배변 시에 혈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만성 피곤 있는 거나 아니면 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변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설사가 잦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다음에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명치끝이 갑갑해지고 뜨거워지면서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온다. 조금만 먹어도 여러분 많이 여기까지 차 있을 때 솔직히 다른 음식 들어오면 엄청 불편하시잖아요.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꽉 차 있는데 제품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이걸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디톡스가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오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하면 구토 증세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화 기능, 위장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나빠지신 분들, 피가 부족하거나 빈혈이 있으신 분, 지금 저희 파트너분 중에 그 저기 마스터 챌린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제품 드신 지 한 5일 이 정도 됐는데 톡이 왔어요. 밤에 꿈을 꿔가지고 잠을 못 자겠대. 네, 그렇게 꿈을 꾸시는데 이거는 이제 피가 부족해서 빈혈 현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코피가 나올 수 있고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갈증을 느끼거나 밤에 꿈을 많이 꾸게 되면 한편으로는 윗배에 불편한 느낌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요 차트를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운 상태가 1, 2주 지속된다. 그리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 그 수치가 보통 많이 올라가는데 뒷골이 보통 땡기면 수치가 그렇게 올라가면 그냥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뒷골만 좀 땡기고 괜찮아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혈압 높으신 분들은 우리가 머리가 무겁다, 어지럽다, 혈압이 높으시군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자기가 그 젊으신 분인데도 혈압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혈압약 먹는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현상이 벌어지니까 얘기를 했더니 혈압약 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몸 속에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병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설사가 잦은 경우가 있다. 하여튼 위장 있는 분들은 구토 증세나 설사나 변비나 이런 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는 분은 잠을 쉽게 잘 수가 없고 오히려 흥분되는 듯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다. 제품 먹었는데 나 잠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기관지, 폐 등의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갈증, 구토, 어지러움 및 가래가 많이 생기며 우윳빛 또는 누런색 가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비염이 있어갖고 항상 뒤로 코가 넘어가시는 분들, 축농증이 있거나 이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랬다가 우윳빛 또는 누런 가래가 나오다가 특히 비염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하얀 콧물 나왔다가 누런 콧물이 막 나왔다가 그랬다가 또 하얀 콧물이 또 나오면서 비염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축농증 없는 분들도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축농증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제품을 먹으면서 보니까 코가 엄청 빠지는 거예요. 근데 농이 여기서 차 있는 거를 모르는 거죠. 부비동에 차 있는 거를. 근데 엠브로토스가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굉장히 작아져요. 비염 있는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폐 기능이나 아니면 그 비염 아니면 축농증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기침 가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른 기침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폐에 문제가 있으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폐가 지금 안에 있는 게 노폐물을 배출해내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여드름이 심한 사람들은 초기에는 다수 많아지지만 곧바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있거나 여드름 있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더 많이 올라와요. 그 올라오면서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의 우리 약은 속으로 넣어주는 거죠. 약 항생제나 이런 거 하나를 먹으면 아니면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 먹으면 없어지잖아. 그럼 난 거 같아요. 절대 난 게 아니죠. 그런데 저희는 제품을 먹으면서 안에 있는 거를 다 배출시켜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포가 깨끗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드름이 심한 사람들은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치질이 있는 분들은 배변 시 피를 배설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배변할 때 같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을 보시면서 나 왜 여기 이렇게 피가 묻어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가 막 더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 치유력을 가지려고 그동안에는 약에 의해서 내 시스템이 깨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깨진 시스템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약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먹으면서 내가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조절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으로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인위적으로 조절했던 것이 내 몸에서 자연 치유력을 가지려고 혈당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을 드셔도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안 내려와요. 혈압약도 마찬가지, 당뇨약도 마찬가지. 제품을 드실 때는요, 약을 드셔도 이 수치가 내려오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 배설하는 당분의 양이 많아지고 손발이 부어 오르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당뇨 환자들 이거를 반드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부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기. 그러면, 피부 관련, 피부가 고와지죠. 피부는 좋아졌어요. 아까 그, 꿈을 잘 꾸고 또 목마름이 심하고 이러신 분도 마찬가지로, 근데 피부는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세요. 속에서 현상체질이신 분이 약 알칼리로 변하니까 제 피부도 이제 고와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노폐물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부 잔주름이 사라진다. 체내세포가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피부가 가렵거나 반점이 생기거나 뒤집어진다. 없었는데 생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간이 회복되면서 나오는 경우들. 알레르기성 피부, 아토피, 다쳤던 부위, 산성체질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초기에 어떤 분이 디톡스를 하는데 디톡스도 아니었어. 제품을 먹는데 발등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발등이 왜 부어오르냐고 그랬더니 다친 적 없냐 그랬더니 다친 적이 없대요. 자기 기억으로는 없어. 그런데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2살 때가 3살 때가 자전거 바퀴가 그 위로 지나간 거야.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수술했던데 다쳤던데 아팠던데 다 나타나게 돼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나는 약을 먹는다 그래서 약 안 먹어요. 먹는 거 없어요. 라고 하지만 몸 안에서 어떤 그 현상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제품이 들어가면. 그리고 피부에 물집, 각질, 뾰루지가 생긴다. 독소 배출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발기가 잘 되고 강도가 오래 간다.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류 개선으로 혈액순환이 왕성해진다. 그래서 부부 생활 좋아지셨다는 분 많이 있으시고요. 남성분들이 특히 비아그라가 아니라 엠브로그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그라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다가 거기까지 혈액이 가니까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그라가 탄생이 된 건데 엠브로투스 드시면서 혈액이 안 갔던 그 부분이 혈액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좋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특히 많이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가 나쁜 사람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슴 부위가 답답하고 미열이 있으면 음식을 잘 먹을 수 없다. 위궤양자 있으신 분들은 궤양 부위가 아프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 위하수체 있으신 분들은 위 부위가 답답하고 토하고 싶다. 이물질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축농증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콧물의 양이 많고 진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하얀 콧물, 누런 콧물, 하얀 콧물 막 반복적으로 나오다가 비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부와 면역 반응인데 위는 답답하다, 쓰리다, 울렁거린다, 메스껍다. 장은 배가 아프다, 가스가 찬다, 설사를 한다. 간은 피곤하다, 졸립다, 눈곱이 낀다. 처음에 제품을 드셨는데요.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개안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개 눈이고 한쪽은 사람 눈이야. 그런데 제품을 먹는데 그게 소실이 솔직히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야 이거 눈곱 같은 게 자연스럽게 나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쌓이기만 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품을 먹었는데요. 눈곱이 실타래처럼 나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웃겼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본인이 느껴요. 나중에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만저만 해졌다. 이렇게
그다음에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래가 많이 나온다, 기침을 한다. 특히 밤에 기침하시는 경우 되게 많이 있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몸이 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제품을 너무 많이 들어가시지 말고 메나베어즈부터 아니면 엠브로토스도 아주 조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뉴트리베르스부터 조금 시작을 하거나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치 조절되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신경쇠약자, 어지러움과 뒷머리에 무거움이 올 수도 있다. 아까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겠죠. 그다음에 수술 받으신 분들은 수술 부위에 부종이 올 수 있다. 해결이 되면서 특히 그 제왕절개 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왕절개 하신 분들이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늘 꼬맨 자국이 있잖아요. 빨갛게 부어 올라요. 그러면서 없어져요. 그 신기하더라고. 거기에 염증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저희 이제 봤습니다. 신경통 있으신 분들은 환부의 통증과 팔다리 저림이 올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 감소, 얼굴의 수종 및 다리의 부종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면 호전 반응이고 뒤에 얘기를 해주면 부작용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제품이 들어가기 전에 호전 반응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레 겁먹어 갖고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상담할 때까지는 이 말씀 하시지 말고 제품 들어간 다음에 제품을 뜯었어. 이제 드시게 하려고. 그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호전 반응이 이렇게 나오실 수 있다. 왜냐하면 상담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이분 상담을 하시잖아요. 신장기능 약을 어느 정도 먹는지 이런 거 상담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다. 호전 반응이 그거를 머리에 뒀다가 이야기를 해주면 고객들이 잘 쫓아오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경화 있으신 분들은 대변 시 피가 섞여 배설할 수 있다. 아까 치질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피가 이렇게 퍼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배변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간 기능 약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구토 증세, 피부 간지러움, 물집 이런 거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눈이 충혈되시는 분, 눈곱, 눈물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간의 상태가 나빠지면 검은 눈동자가 변색해서 강렬함을 상실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들은 왜 눈이 희미하잖아. 그렇죠? 초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 검은 눈동자 흰자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그 눈의 충혈, 눈곱, 눈물 이런 거 많이 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눈물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눈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정신과 정서 이게 중요하더라고. 위장병이나 당뇨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의심이 많아져. 그다음에 불신이 심해져. 더욱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성질이 표출이 된다. 이 정서의 변화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응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차차 기능이 재생되면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돼야 정서가 균형을 찾고 안정되게 된다. 그다음에 간이 나쁜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급해지고 흥분하는 경향이 있고 자주 짜증스러워한다. 이러신 분들은 간이 나쁘신 분들이. 평소에도 간 나쁘신 분들은 짜증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신장이 나쁜 분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고 겁을 먹거나 호전 반응에 대해서 특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이분들은 신장 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너무 한 번에 제품을 욕심으로 넣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그 디톡스 프로그램부터 먼저 가야 되는 것보다 그냥 메나베어즈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달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이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성질이 더욱 악화되거나 예민해지는 내장기관의 기능이 호전되면서 차차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성정이 균형을 잡게 된다. 그래서 몸에서 제품을 먹다 막 급하신 분들이 엠브로토스 들어가면 완전히 조금 차분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불균형이 있었던 분들은 이게 해결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호전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에게 명현 반응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이 호전 반응의 다리를 잘 건너야
건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고객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면 아마 원만하게 끝까지 제품을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그리고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업자 파트너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되실 거예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호전 반응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호전 반응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우리 그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성공의 8단계 꿈결명만 미우상복 지금 하잖아요. 성공의 8단계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미후까지 했어요. 그쵸? 미까지 했어요. 그런데 후속 관리, 후속 조치, 그 다음에 상담 복제. 이게 성공의 8단계 중에 세 가지가 남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또 강의를 해주실 우리, 네,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셔가 글로벌 B&B 이분이 오셔갖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인물도 잘생기셨지만 강의도 엄청 잘하십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 상담, 복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우리 실버 PD 김기현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기환입니다. 제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군요. 그죠?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메나테크에만 오면 그 얘기를 들어요. 딴 데서는 못 듣거든요. 메나테크는 좀 후한 것 같아요, 뭔가가. 어,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이 시스템대로 이게 지금 메나테크 시스템 트레이닝이죠. MST가 예전에는 석세스 트레이닝이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시스템대로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네. 근데 시스템대로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대로 성공해야 사실은 진짜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공에 따라오는 게 맞으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아까 그 MST에서 배운 거를 이제 실제로 나가서 해봤냐고 물어보셨고 해보니까 어떠셨냐고 물어보셨더니 이상봉 사장님께서 열정이 넘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배운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냐 하면 평상시에 내가 하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이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대로 따라해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좀 뭔가 덜그럭거릴 수 있지만 이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나중에 가서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MST 시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MET가 끝나신 파트너분들이 계시면 이 MST에 MET 등록시키듯이 반드시 이렇게 같이 와서 배우고 또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파트너분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일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난 일하는 거 좋다, 솔직히. 있을 줄 알았어요. 어딜 가서 물어봐도 꼭 한두 분은 계시더라고요. 예?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 이미지는. 저를 좀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네트워크 사업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다. 예요, 사실은.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 속았어요. 속아서 오신 분들 많죠. 네. 근데 일을 사실은 엄청나게 해야 돼요. 뭘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다 줄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진짜 이게 진짜 일이에요. 네.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고 바로 돈을 받았잖아요. 그건 남의 일을 해준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줬잖아요. 돈 준 사람의 일을 해준 거예요. 그 돈이 얼마든지 간에.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우리 아이를 씻겼어요. 돈 줘요, 누가? 설거지를 했어요. 청소했어요. 운전했어요. 아이들을 태우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돈 주나요? 내가 써야죠. 근데 이게 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메나테크 사업을 해보면 그게 진짜 엄청나요. 메나테크는 아무것도 안 줘요. 저 예전에 직장 생활도 해보고 자영업도 해보고 영업 쪽에서 일 되게 오랜만에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영업 회사도요, 진짜 기본급 1원도 없는 회사도 데이터베이스는 줘요. 근데 메나테크는 그것도 없어요. 명단 작성부터 해야 돼. 네. 근데 이게 진짜 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내 일을 해서 내가 돈도 안 받고 일을 해서 이걸 나중에 내가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정말 제대로 배워서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만남과 초대가 25%, 미팅이 25%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파트너 사업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퍼센테이지입니다. 만남과 초대가 25%고요. 미팅이 25%래요. 후속 조치는 몇 프로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아셔야죠. 50%입니다. 후속 조치를 잘해야 사업가가 생깁니다. 네. 이 후속 조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가 분들이, 그러니까 잘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가 분들이 나는 초대도 했는데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만나기도 하고 초대도 했는데 왜 사업가가 안 생기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후속 조치는 혼자 하는 걸까요? 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글로벌 B&B 그룹 전체가 같이 해줍니다. 네. 그래서 내가 겁을 먹을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스폰서, 형제그룹, 전체 글로벌 B&B에 있는 사업가분들이 같이 해주는 거라는 걸 믿어야만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됩니다. 네. 내가 밖에서 뭐 여러 번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뭐든지 할 때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는 뭐냐 하면 아까 명현 반응 얘기도 나왔지만 제품의 효과를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품의 효과는 누가 느끼는 걸까요? 본인이 느껴야 되죠. 근데 제품의 효과를 느끼도록은 누가 해야 될까요? 네, 그거 내가 해야 됩니다. 효과를 느낄까요,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건강식품도 좀 많이 먹어보고요. 몸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분들은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못 느껴요, 대부분은. 오히려 안 좋게만 느끼는 거지. 아까 명현반응 얘기 나오면 알듯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졌어요. 목소리도 좀 톤이 올라갔고 얼굴도 환해지고 다르거든요, 에너지가. 지는 모르는데요. 네. 모르겠대요. 모르긴 뭘 몰라요. 완전히 다른데. 근데 그거는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리발 내미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오리발 내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알게 해줘야 돼요. 네. 하나하나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소개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소개는 언제부터 받아야 되는 걸까요? 제품, 예? 맞아요. 소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면 제품 먹고 하루 이틀이면 명현 반응도 시작되고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그런 변화가 올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생각나는 사람 없느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자, MET에 등록시키는 거 당연한 목표죠. 네. 그리고 미팅에 그 뭐 프로엠이라든가 다른 미팅에 초대하는 거, 우리 1박 2일 리더십 세미나나 이런 데 초대하는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자, 영업 쪽에서는요. 등록 회원 가입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클로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는 회원 가입을 하거나 제품을 구매하거나 클로징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예,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인간하고. 예, 예. 이분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건강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비전을 보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8시간 간격으로 그냥 만난다 또는 뭔가 컨택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지속적으로 징그럽게 만나야 돼요. 하여튼간. 남자분들이 이걸 잘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3일만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머릿속에서. 계속 리셋이니까 계속 처음 만나는 거예요. 계속 처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두 번째 만나는 게 좋겠어요? 첫 키스만 50번째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네. 관계가 진전이 안 돼. 첫 키스까지만 매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가 진전이 되려면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열 번째 만나고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2, 3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든 자료를 주든 만나든 미팅에 초대를 하든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사업가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사업을 어려서부터 장래희망으로 갖고 계셨었나요? 네? 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자료를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은요, 후속 조치. 이분이 제품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먹는 소비자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후속 조치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를 내가 너무 진심을 다해서 막 내 마음을 다해서 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지쳐요. 예, 잘하시네요. 역시 해보신 분, 예, 배우신 분이에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살짝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살짝 기계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다이어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분하고 언제 다시 만날지 예, 계속 뭘 조제를 하셔갖고 지금 시키고 자, 아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분하고 다시 언제 내가 전화를 하든 자료를 주든 만나든 초대를 하든 이거를 다이어리에다 적어놓고 잊어먹으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이어리 펼쳐봤더니 그 사람 이름이 써 있어. 그러면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오늘 뭘 해야 되는구나. 예. 그렇게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로 한 걸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나하고 약속한 걸 하시면 돼요. 예. 사실은 후속 조치를 할 때, 어, 하기로 한 걸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분하고 오늘 연락해야지 하고 안 하거든요. 네. 자료를 줘야지 하고 안 하거든요. 초대를 해야지 하고 안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아, 이분이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기로 한 거를 그냥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이분이 소비자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둘 중에 뭔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든.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렇게 이해. 그리고 이거를 내가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을 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문가예요. 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자료를 주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남자분 중에서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잘하셨던 분이 제 눈에 띄어서 황용 사장님이세요. 황용 사장님은요, 진짜 제가 기억하거든요. 사실 처음에 그렇게 사업이 막 잘 되지 않으셨는데
정말 열심히 전화해 갖고 뭐를 맨날 하고 적고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예. 자, 후속 조치, 소비자의 후속 조치는 어떠냐면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후속 조치는 없어요. 일단 모든 분들은 소비자로 시작을 하죠. 어떤 분들이 나는 사업에 관심 있어 그러지 않아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나는 일단 제품을 먹는 거지 사업에는 관심 없어요가 다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효과를 보게 해주고 체험 사례를 만들어요. 내 거예요, 그거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고 또 소개받고 이분이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가 뭐 초대도 하고 자료도 주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미팅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대1 미팅, 2대1 미팅, 홈 미팅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 밑에 있는 제품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제품들이에요. 제가 누군가한테 권했을 때 당연히 엠브로토스, 그 다음에 투르헬스를 하시는 분은 어찌됐든 효과를 보거든요. 일단 제품의 양이 충분하잖아요. 클린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이탈 프로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참 많이 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탈 프로밸런스를 들이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 네, 아침마다.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누군가한테 권했을 때, 아, 그래도 나한테는 가장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들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전 반응 관리죠. 호전 반응 관리하면서 소개를 받는 겁니다. 네. 호전 반응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쪽에서 연락을 해오거든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 우리가 맨날 연락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주변에 혹시,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소개를 받는 거죠. 왜냐 그런 일들을 겪으면 그분 머릿속에도 누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떠오른다고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물어봐야 돼요. 혹시 떠오르시는 분 없어요? 이 제품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 없나요?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명단 작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떠오르는 분들을 그냥 적는 거예요. 이게 명단 작성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적고 공유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고 그러면 이분하고 같이 2대1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일단 처음엔 1대1 미팅으로 해야겠다 싶으면 언제 만나라고 여기서 한번 전화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내가 얘기하다가 어, 전화해 보세요. 그분한테 그러고 헤어지지 마세요. 예, 그 자리에서 여기서 한번 전화해 보세요. 예, 그리고 전화하는 거 보고 두 분이서 만나는 약속을 하는 걸 보고 우리는 헤어지는 거죠. 아니면 이분은 2대1 미팅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2대1 미팅 하고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후속 조치는. 자기도 모르게. 명단을 자기도 모르게 작성을 하게 만들. 자, MET 첨강시키는 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OM도 좋은데 어떨 때는 MET를 첨강시키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딥하게 들어가잖아요. 뭐냐면 보상 플레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상 플레이, 뭐 글리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글리칸. 이게 OM에서는 좀 분산돼 있다면 그 적당한 시간에 내가 초대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6주 과정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는 무조건 정기 주문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네. 물론 바로 해지를 하더라도 정기 주문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호전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호전 반응은 뭐 이미 하셨으니까. 자, 아까 아파야 낫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 현대의학을 다른 말로 대증요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대증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증상에 대처하는 요법이라는 뜻이에요. 현대의학은 증상을 병으로 생각합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기침을 하면 기침이 병이에요. 열이 나면 열이 병이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데 치중하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모든 아픈 증상들은 감기가 걸려서 우리 몸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호전 반응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사업가들이 겁을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품 먹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20년 동안 메나텍 제품을 엄청나게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없었어요. 예. 신장이 진짜 안 좋으신 분, 간이 진짜 안 좋으신 분, 진짜 그런 경우만 제외하면 제품을 먹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없고요. 다 좋아지는 과정이니까 그냥 자신감 있는 흔들리지 않는 태도만 보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 배우고 가서 이걸 설명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문의가 오면 그것도 초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아, 우리 같이 가서 들어보자. 마침 그런 강의가 있거든. 네. 아니면 책을 주세요. 호전 반응 책 있잖아요. 못 오겠다면 책을 주세요. 아니면 자료도 있죠. 네. 몇 장 이렇게 프린트하면 되는 자료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면 내가 서당계 3년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풍어를 읊을 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자료나 강의 초대가 아니라 내가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가 후속 조치는 사실은 사업가 후속 조치는 소비자 후속 조치보다 쉬워요. 대부분 이미 소비자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몇 번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자, 이분들한테는요, 처음부터 150점과 500점 얘기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500점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프로모션이, 프로모션이 다 500점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시는 게 나중에도 더 유리할 거예요. 당연히 MET 청강은 효과가 아주 좋은 후속 조치입니다. MET가 6주 과정인 이유는 혹시 아세요? 그 4주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4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MSA처럼 하루로 끝내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을 등록시키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6주라는 거는요, 그 6주를 하루에 끝낼 수 있어요, 사실. 하루에 끝낼 수 있는데 왜 6주를 하냐면 6주라는 기간 자체가 후속 조치 기간을 주는 거예요. 네. 이 6주라는 기간이 되게 재밌습니다. 보통 2달이죠. 보통 달을 2번 하죠. 심한 경우요, 운이 좋으면 3달을 거치기도 합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분들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찌됐든 본인이 3만 원을 내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6주 중에 뭐 한두 번은 빠지더라도 오게 돼요. 한두 번 빠지면 또 재수강도 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냥 12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뭐 2년제 대학을 10년 다녔다는 사람도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우리의 전략은 계속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그리고 사업가 후속 조치에서 정말 중요한 거,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ED까지 되는 과정, 그리고 ED에서 PD까지 되는 과정을 물론 처음부터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ED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메나테크는 모든 보상 플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ED에 맞춰져 있습니다. ED 만드는 전문가가 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ED를 일단 어떻게 되든 ED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로드맵을 보여줘야 돼요. ED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네. ED가 되는 방법은 보상 플랜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D까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건 그룹마다 다를 수 있어요. ED가 되는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LOS별로 배우셔서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네, 우리가 미팅할 때마다. 명단 작성 공유는 뭐 당연하죠. 이것도 명단을 작성시켜서 그 명단을 내가 공유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대1 미팅, 2대1 미팅은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스폰서 도움도 받으시고요. 홈미팅을 통해서 하셔도 좋고, 네트워크 사업은 어쩌면 본인이 하는 게 없을수록 성공하기가 더 쉬운 일이에요.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강사를 활용하든 스폰서를 활용하든 형제 그룹을 활용하든 아니면 뭐 강사의 강의를 듣게 하든 책을 주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 뭔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게 왜 성공하는 방법이냐 하면 어, 그분도 당장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처럼 저분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 한다고 생각해요? 못 한다고 생각하죠.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뭘 물어봤는데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강의를 듣게 하고 책을 주고 자료를 주고 스폰서와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입이나 뭐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면 그분도 그걸 따라하게 되거든. 그러면 아무리 초보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트워크 사업. 왜냐하면 네트워크 사업 하면서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준비가 다 끝나려면 언제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네. 천국 가면 준비가 되나요? 그것도 안 될걸요, 아마? 네. 자, 이때 중요한 게 질문과 답변.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기보, 성공의 8단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지속적인 후원. 지속적인 후원은 목표가 뭐냐면 독립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MBO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MIBO가 맞겠죠. 예. 메나텍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 이 독립사업가가 되는 것을 내가 목표로 삼아야 되고 상대방도 그분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독립사업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ED가 될 때까지 모든 지원 후원을 할 거야. 후원이죠. 근데 ED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ED가 되고 나서는 본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네. 안 돼요. ED는 금방 가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래야 준비를 해요. 제가 예전에 26살 때 1세대 커피 전문점을 했었거든요. 저는 진짜 어려서부터 대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댕이라고 혹시 브랜드 기억나세요? 네. 그런 커피 전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픈하기 전날인데 본사에서 와서 3일 동안 해준대요, 이렇게. 저는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생들하고 같이 3일 동안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근데 저하고 아르바이트생하고 습득하는 게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왜 달라요? 음, 얘네들은 저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근데 저는 배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3일이에요, 3일. 3일. 거기서 3일인데 ED까지 뭐 금방이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지금.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하면 준비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미팅에 도움을 받고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만나면은 대부분 뭐 친구이거나 친척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 아는 사람일 경우가 이 관계 재정립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안 되면 좀 나중에 가서 점점 골아파지거든. 이거는 뭐 이거는 제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해나가시면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거죠? 예. 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놓는 게 이 관계 재정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은 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더 많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게 더 문제가 많이 생길까? 예. 이렇게 이게 다 우리가 보면요 미팅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안 오셔도 되는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 대부분 그래 어디나. 자, 이 내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이건 약속하고 관련된 거라서 신뢰의 문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 MST는 전 그래요. MET는 운전 면허 학원을 다니는 거라면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MST는 그 주행 연습 같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할 수 있나요? 교통법규를 다 지키면서 하는 게 사업이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더래요. 네. 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흐름에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근데 흐름에 따라 가는데 곧 보통 교통 법규를 지키는 쪽이 더 많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될까? 네, 이거를요. 이건 좀 예민한 문제라서 이쯤에서 이렇게 살짝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자,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MMO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또는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하다. 네. 이제 좀 명확해지셨나요? 예. 근데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데 문제가 있긴 해요. 예.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일에 처음부터 다 알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든지 막 잘 될 때는 문제도 막 생기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거죠. 자, 후속 조치 지속적인 후원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해왔던 거라서 하겠습니다.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안 생기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피하면 나중에 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에요. 그분과 비즈니스 관계로. 자,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그것을 해소하고 그렇게 됐을 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요. 나를 스폰서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될까요? 어떤 갈등이 하나 해소됐다 그래도 또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분 쪽에선 피하지 않아요. 그분은 뭔가 어떻게든 결론을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사장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피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시스템 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네. 자, 시스템이 옳다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사업가들은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네. 이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편에 서야 돼요? 스폰서와 시스템의 편에 서서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자, 요건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갈등이 야기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소개받는 데 치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명단이라도 좀 내놓고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더라도 잘못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만두는 게 오히려 낫다란 뜻이에요. 네. 자,
이건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예. 자, 상담. 코치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코치가 필요한 이유. 여러분들 그 뭐 엄청나게 유명한 골프 선수나 테니스 선수들도 코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코치를 누가 고용했어요? 선수가 고용했습니다. 우승 상금의 몇 퍼센트를 주기로 하고 고용해요. 근데 그 코치가 더 잘 쳐요? 선수가 더 잘 쳐요? 선수가 더 잘 쳐요. 근데도 코치를 둬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에 100개를 스윙을 하기로 했으면 100개를 하는지를 봐주고 정확히 나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어, 훈련해야 될 것을 제대로 훈련하고 있는지를 봐주는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뭐를 주고? 돈을 주고. 근데 우리는 공짜로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코치를 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군가가 있다면 확인받을 수 있거든. 자,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업라인 PD와 같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파트너가 생겼어요. 상담은 누구하고 해야 돼요? 내 업라인 PD와 나와 파트너와 셋이 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상담과 통보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스폰서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내가 시스템대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담할 때 아예 그렇게 작정들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난 이렇게 할 거니까, 예, 이렇게 할 거니까 알고 계시라는 식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이 상담이라는 것, 내가 상담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내가 의문이 있잖아요. 지금 의문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풀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상담을 해주는 입장이라면 PD분들은 PD 이상 되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니까 잘 해주실 거예요. 자, 크로스라이닝의 기준이 뭘까? 우리가 크로스라이닝은 단순하게 형제 그룹과만이 아니라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업라인 PD와 상담을 해야 될 때는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LOS, 시스템에 나오는 LOS가 모두 참석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순간 크로스라이닝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할 때요. 절대로 생활 상담하시면 안 돼요. 사업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늘 요즘에 뭐 남편 때문에 죽겠다 이런 얘기를 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이어리 반드시 준비해 갖고 가서 아까 코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처럼 똑같이 내가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폰서화하고 또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부족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받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지속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성장이 훨씬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네. 자, 복제는 뭐 뭘 복제해야 될까요? 사람을 복제해야 될까요? 시스템을 복제해야 될까요? 예, 시스템을 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은 이 사업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파트너가 한 명 생기는데 이 파트너가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 파트너여야 될까요? 자기 맘대로 하는 파트너여야 될까요? 시스템대로 하는 파트너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한 명의 파트너가 늘어날 때마다 나의 시간도 늘어나는 거예요. 네. 내가 파트너가 10명이 있으면 내 시간이 10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 파트너, 그러니까 미팅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시스템에 순종하고 있는 파트너의 숫자를 늘리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러면 시스템에 나오는 파트너 한 명 한 명이 결국은
예를 들면 작곡가한테는 노래 한 곡이 되는 거고요. 그죠? 저작권을 주는. 아니면 어떤 건물주한테는 건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나중에 가서 뭐가 돼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시스템대로 순종하고 있고 시스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근데 그렇지 않고 파트너는 있고 소비자는 있는데 시스템대로 하지 않는 또는 나오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점수는 지금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일을 계속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사실은 네트워크가 아니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프랜차이즈의 프랜차이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체인 본사는 소매점만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뭘 내줄 수 있어요? 체인 본사를 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사업가는 이분도 체인 본사를 또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스템을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린 제품이 아니라 뭘 판매한다고요? 시스템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시스템 복제가 일어납니다. 네. 자, 이 과정은 복제 과정은 회사와 그룹과 LOS 간의 얼라인먼트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운전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운전하는데 우리가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얼라인먼트라는 것을 받습니다. 얼라인먼트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이렇게 다 이거 어긋나갔고요. 어긋나서 핸들이 막 놀고 되게 사고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회사 그룹 LOS 정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기버 5 액션이 자체가 이게 성공의 8단계와 고기버 5 액션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이고 얼라이먼트가 정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은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가 얼라이먼트가 잘 맞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후원이냐 성장이냐 이거는 각자 개인의 선택일 수 있는데요. 후원과 성장이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면 내가 2명, 3명의 파트너를 후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여러 명의 파트너를 만들고 각자 독립 사업가를 만들어 가느냐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시스템 복제만 제대로 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저도 시간을 많이 썼네요. 네, 시간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네, 근데 이게 다 그냥 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됐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MST 점점 오고 싶지 않으세요? 오고 싶죠? 야간반 다니면 노현미 선생님, 총괄. 네네. 네. 우리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네, 김기환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루아침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그동안에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분들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지난번에 김기환 사장님이 그 글래스 비치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갈고 닦으면서. 그래서 아까 신정호 사장님 강의하실 때 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면 네모에서 세모에서 원이 됩니다. 둥글둥글. 네. 그게 하나의 어떤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명순 사장님 지금 프린트해 오신 거 좀 나눠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지속적인 이 안에 있는 내용 이거 다예요. 이거를 가지고 옆에서 오늘은 하시지 말고 이미 강의는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홈미팅에서 파트너 분들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봐야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강의만 듣는 거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 그리고 상담과 복제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 시 준비물 아주 빨간 거로 표시를 해놨어요. 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공은 습관이고요. 성공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과학이에요. 과학적으로 정말 만들어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성공은 인내가 따라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이제 글로벌 B&B 그룹 시스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초대 네, 미팅, 만남, 초대, 네, 후속 관리 이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게 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상봉 사장님 가셨고 신영구 사장님 마지막 마무리 하실 건가요? 네네. 간단합니다.